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9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화면에 어떤 코드를 좀 적어 놨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친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메서드 없다 라고 나오는 건 당연하죠. 지금 자동차 클래스 이 설계도에는 메서드나 변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이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메서드가 필요한 건 똑같아요. 그런 상태라서 에러 나오는 거를 퀵픽스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면 자, 평상시에 우리가 퍼블릭은 그냥 논외를 치기로 했고요. 이 안에 있는 것도 지워놓고 보면은 원래 우리가 쓰던 메서드랑 모양이 좀 다르죠. 앞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붙었어요. 시스템 키워드가 하나 붙었는데 그리고 참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런 클래스나 스태틱, 보이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제가 뭐 키워드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얘를 표현하는 언어는 예약어예요. 예약어. 자바 안에서 이런 애들을 이런 목적으로 쓰게끔 예약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예약어라는 뜻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퀵픽스가 알려주는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했더니 스태틱이 붙어 나왔어요. 그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죠. 얘를 주석을 좀 걸어놓고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마우스 올린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하면 얘는 스태틱이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사용해 왔어요. 근데 얘는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뭐가 달라요 지금? 자, 지금 이거 한 거랑 뭐가 다르죠? 그냥 이것만 딱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얘만 딱 봤을 때 뭐가 달라요? 일단은 얘는 우리가 아직 덜 배운 개념이니까 좀 애매하다 치더라도 얘는 일단 객체를 만든 적이 없죠. 이건 객체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리던 변수와 객체 모양 그려놓고 리모컨 연결된 상태로 얘를 눌러서 이 안에 있는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지만 앞에 스태틱이 하나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에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게 출력이 된다고 했을 때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잘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된 이 코드 안에서 우리는 객체를 new를 통해서 만든 적이 없는데 그럼 객체 없이 도대체 얘는 어떻게 동작을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앞으로 듣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메서드에 스태틱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를 그냥 스태틱 메서드라고 칭할게요. 리턴 타입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스태틱이 붙었냐 안 붙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와 없이 클래스 형태 바로 명령 가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그 앞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딱 이거 한 줄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이거는 이제 뭐 이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스태틱이 쓰여 있다 메서드에 그럼 그냥 얘는 객체화 안 해도 되겠네, new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념이 맞아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는요 자바 안에서 스태틱을 쓰겠다라고 하면 얘는 객체화 없이 그냥 클래스한테 뭔가를 바로
사용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 이제 번역기 같은 거에 돌려보면 뭐 그냥 돌리면은 전혀 다른 뜻이 나오겠지만 자바 관련돼서 스태틱 검색을 해보면은 정적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정적. 스태틱의 의미 자체가 정적이에요. 그럼 이 스태틱 메서드다 라고 하면 얘는 뭐겠어요? 정적 메서드예요. 근데 얘를 왜 도대체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부터 좀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메서드에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 클래스 이름, 지금 자동차 클래스니까 자동차 클래스에 직접 접근해서 이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받아 적으셔도 되고 뭐 구글링하면 많이 나온 내용들이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스태틱은 이제 정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인데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예약어 키워드를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스태틱은 메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말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용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자, 일반적인 이런 객체 형태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변수가 인트 최고 속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인트 자동차 인트가 아니지 이런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일반적인 상태죠. 우리가 지금 원래 쓰던 방식이에요.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객체를 만들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일단 이 안에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우리가 실행을 직접 시키는 거예요. 얘를 시키면 코드가 내려오다가 여기가 이제 첫 줄이죠. 그러면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뉴 자동차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변수에다가 리모컨 작동시켜서 달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딱 되면요, 우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변수들과 뭐 클래스, 객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할당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메모리 실제로 램카드라고 하는 영역에 얘네가 갖고 있는 용량을 쪼개서 할당을 다 받아요. 위에 할당을 받는 애가 있고 아래 할당을 받는 애가 있고, 어쨌든 이 특정 공간에 할당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걸 내부적으로 좀 더 까보자면요, 자바한테는 영역이 좀 나뉘어 있어요. 여기가 메모리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스태틱 영역이고요, 여기가 힙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객체를 만들기 위해, 타입을 쓰기 위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어낸 클래스들은 다 여기에 만들어져요. 여기가 이제 클래스 같은 거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new 하고 객체를 만들어내죠. 혹은 클래스를 타입으로 활용해서 변수를 선언하죠. 그렇게 만들어내면 여기에 만들어져요. 변수 혹은 객체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영역이 나눠져 있고 여기서 new 혹은 이제 타입으로서 활용을 해서 이 힙이라는 영역에 변수랑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메모리가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그럼 여기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은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그냥 메모리에 한번 할당 딱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램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스태틱이 프로그램이 딱 시작됐다. 그럼 위쪽 자리에 요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이 다 한번 할당을 받아요. 이렇게 자기 위치를 내려받아요. 이렇게 한번 할당을 받으면요,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져요.
근데 보세요,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 지역 변수는 메서드 실행될 때 생성됐다가 메서드가 끝나면서 사라질 거예요. 왜냐? 그 밖을 벗어나면 어차피 못 쓰는 애가 되니까. 그쵸? 이런 애들은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때그때 할당을 받아요. 뭐 필요해? 그럼 더 받고, 안 필요해? 그럼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죠. 상태가 변합니다. 이래서 상태가 변하는 애들은 뭐 따로 뭐 동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 애초에 한번 처음에 할당 딱 받고 나면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는 거를 가져다가 뉴나 타입으로 활용을 하면 여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다 끝났어 그럼 죽기도 했다가, 이런 작업을 이제 뭐 정확히 딱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길래 저도 한번 써볼게요.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순간순간 그것들을 찾아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레퍼런스에다가 뭐 값 할당하는 과정 설명 이런 거 해볼 때 정답에 쓰레기 값, 쓰레기 리모컨 이런 건 무시하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애가 가비지 컬렉터예요. 쓰레기 수집가죠.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런 애라서, 이제 이런 애가 일을 하면 그런 쓰레기 값들을 치워준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상 자바에서는 그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비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좀 애매해요. 딱 들어맞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쓰레기 값은 그냥 논외로 치고 이제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생각을 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얘도 마땅히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끝날 때까지 이 친구는 계속 일을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는 한번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다가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 죽는다고 했죠.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애들인가요? 없죠. 중간에 변화하지 않아요. 얘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해져도 지워지지 못해요. 왜? 얘네들은 여기 영역을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는 힙 영역만 관리를 하게 돼요. 여기만. 여기는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필요 없어지면 지워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스태틱, 정적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적인 공간이다. 이 안에서 정적인 메서드를 만들고 정적인 필드 변수를 만들었다면 얘네들도 똑같이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이 됐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럼 얘를 그냥 보면서 얘기를 마저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코드가 나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쓰는 거랑 그냥 객체 만들지 않고 바로 클래스한테 일시키는 거랑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한 거죠. 이래나 저래나 달립니다는 출력이 잘 될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스태틱이 더 편해 보이죠? 객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자, 맞아요. 일단 얘가 가지는 장점 중에 객체화를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스태틱보다 그냥을 더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태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안 써요. 아예 안 쓴다 이건 아니지만 많이 안 써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도 명확한 거예요. 단점이 뭐냐? 자, 객체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작업 속도도 빨라져요. 실제로 뉴 한번 안 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이 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다가 힙 영역에다가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 안 하니까 빨라요. 빠른데, 자, 이 스태틱 영역에 있는 이건 다시 코드로 와서 이런 스태틱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모든 메서드에 다 사용이 됐대요. 그럼 프로그램 딱 키면 어떻게 돼요? 키자마자 메모리를 이미 할당 받는다고 했죠. 할당 받고 언제 끝난다고? 얘네는 프로그램 종료할 때 끝나죠.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메모리가 지금 당장 얘가 안 필요한데 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처음에 키자마자 다 만들어질 거니까 불필요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태틱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느려집니다. 왜냐면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메모리가 잘 끼워 맞춰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에 메모리가 풀로 찬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운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작업 관리자라고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메모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메모리가 100%가 돼서 유지가 되면 프로그램 컴퓨터는 멈춰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CPU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하는 애가 여기는 아예 안 쳐다보니까, 한번 할당받고 끝나버리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태틱의 내용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도 다른 단점도 있죠.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했습니다. 같은 애가 달린 걸까요? 이건 같은 애가 달린 게 맞아요. 왜냐면 이 클래스는 하나니까 같은 애가 달린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에 연결해 놓고 이 객체를 하나를 마음껏 버튼을 눌러가며 쓰다가 나 이제 끝났어, 다 썼어, 너 사라져 하고 얘를 버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냥 new 여기다가 일을 시켰을 때 얘 일회성이었죠? 여기다가 달리다 이런 거 시키면 얘는 일회성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도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재사용을 할 때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얘는 한번 객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new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 뒤에 실행될 때는 얘가 더 빨라진다. 얘보다 이걸 2개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2번 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영역에 과하게 할당받는 메모리 유수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들이 더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명확한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얘한테는 단점이 되는 거고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얘한테는 단점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면은 그걸 말씀을 드려보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일단 지금 이렇게 클래스 안에 변수들이 있어요. 2개가 존재하죠. 변수가. 그리고 메서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메서드 안에서 이 변수를 쓰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디스 썼죠. 여기 있는 변수 쓰려면 디스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디스 점 최고 속력, 난 이 변수를 쓰고 싶어, 값을 넣은 적은 없지만 일단 쓰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게 에러 나죠. 이 에러는 왜 날까요?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세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정답이 나왔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뭐냐? 객체라는 걸 만들지 않죠. 근데 우리 디스는 누구였어요? 객체 만들면 생겨나는 애였죠. 이거 객체 안 만들고 써서 디스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누를 디스라는 리모컨이 객체를 만들어야 생기는 건데 클래스한테 바로 우리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객체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스라고 하는 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를 수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디스를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분명 색깔은 하이라이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변수를 지금 불러다 놓은 건 맞는데 에러가 나고 있죠. 얘는 왜 에러가 나냐면, 보여줘? 왜 안 보여줘? 이걸로 봅시다. 이것도 안 넣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논 스태틱 필드의 최고 속력이에요. 이게 뭐 말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스태틱 메서드는요 스태틱 변수만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왜 이런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미 그림으로 봤어요.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는, 잠깐만요, 얘가 왜 안 사라졌지? 됐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미 할당받아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객체라고 하는 애랑 변수라고 하는 애들은 객체를 만들어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우리가 방금 전에 코드에서 적었던 달리다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가 프로그램이 딱 시작이 되면 걔는 이 자리에 벌써 한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지금 최고 속력이라는 변수를 쓰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최고 속력이라는 변수는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만들어져야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스태틱 영역에 똑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자, 클래스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랑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가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써있지만 클래스가 이 스태틱 영역의 자리를 잡을 때 이 변수도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변수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점은 얘네가 할당을 받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여기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지금 그냥 갖다 쓰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스태틱 필드가 스태틱 변수가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이거 실행시킬 때 얘는 안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갖다 써?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니 실행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앤데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얘는 주석을 잠깐 걸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얘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메인 메서드에다가 전역 변수 개념 알려드릴 때 여기다가 뭐 int a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a 쓰려고 하면은 에러 났었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다 a 쓰려고 하면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맞다 하고서 제가 여기다가 스태틱 붙이고 이랬었어요. 그 이유가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에서는 스태틱 변수만 참조할 수 있다. 일반 인스턴스 변수들, 이것도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참조할 수가 없다. 왜냐? 이 메서드가 탄생하는 시점,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런 변수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다 이해 안 되면 이거 한 줄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를 안 하고 쓴다 라고 했죠. 자, 근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쵸?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화를 안 하고 쓴대요. 본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본질에 어긋났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스태틱을 많이 쓰는 거는 자바 언어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니까 스스로의 본질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이게 낫겠다.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이렇게 하죠. 흔들리게 하는 행위. 그렇다고 해서 스태틱을 아예 안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써도 되긴 해요. 써도 되긴 하지만 다만 너무 과하게 쓰면 이런 문제도 있고 메모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으니 적절히 필요할 때만 골라 쓰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왔어요. 정적인 메서드고 애초에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메모리를 할당을 받을 거고요. 그 메모리 할당 받고 나면 종료가 돼야 얘가 사라질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할 때 객체화를 안 하고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좋은 말이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실행되면 좋은 애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당연히 본질 깊게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한 이거는 뭐 좀 애매한 말이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좋은 얘기였고,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잘 변하지 않는 애들. 우리가 동적 할당이 필요가 없이, 동적 할당이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값을 바꿨다가 삭제시켰다가 하는 건데, 이런 상태가 거의 필요 없는 애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걸 지키는 개발자도 있고 안 지키는 개발자도 있지만, 보통 스태틱을 사용을 하면요, 이 클래스 자체, 그러니까 스태틱에 사용된 클래스 자체를 파이널 클래스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파이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하나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애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1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변수면 뭐 이 시점에 A 출력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시점에다가 A의 값을 변화시킨다. 문제가 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수의 값을 바꾸질 못해요. 이거 왜 못 바꿀까요? 네,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뜻이 상수예요. 상수.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뭐냐면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정했어요. 딱 여기서 정했죠. 그럼 이 밑으로 얘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밑으로 A라는 애는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10이에요. 못 바꿔요, 다른 데서. 그럼 우리가 아는 변수의 이점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얘도 이제 스태틱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딱 정해놓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파이널 인트 번호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얘는 이것도 안 되겠구나 참. 지금 방금 뭐가 문제였냐면, 보세요. 여긴 지역, 이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왜 돼? 지역 변수라서 여기다가 빼볼게요. 자, 지금 얘는 선언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얘 에러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The blank final field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예요. 대충 초기화 어쩌고 하는 거죠. 상수는 처음에 값을 정하면 못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값을 넣어야 돼요. 값을 안 넣어주면 뭐라 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변수 선언, 지금 여기서 변수 이렇게 만드나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나 변수 만드는 거 똑같이 선언한 건데, 파이널이 붙어버리면 초기화 안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이해되실까요? 원래 전역 변수들은 초기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애들 초기화 안 하고 그냥 이거 출력하면 기본 값으로 그 타입에 맞는, 지금 스트링이니까 널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 인트면 0이 나올 거고,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파이널 똑같이 전역 변수인데 얘는 너 초기화 안 하면 이거 못 써. 이건 무조건 지금 값 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박아 놓는 겁니다. 안에 있는 변수들, 메서드들,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딱 박아놓고 거기서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파이널 클래스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정의해서 잘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클래스 안에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변수 쓰는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얘네를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스태틱의 그냥 의미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스태틱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자 구글링 같은 걸 해보시다 보면은 값을 한번 정해서 변하지 않게, 예를 들어 어떤 뭐 자동차다 했을 때 이 자동차의 너비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쓴다. 그럼 이 너비는 만약에
내가 규격에 맞게 딱 정해놓을 거면은 이 클래스로 만드는 자동차들이 너비를 다 똑같이 가질 거면 값을 박아도 되죠. 이런 거를 보통 스태틱 변수로 써요.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건 스태틱 변수는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랑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건 지금 안 할 거고, 나중에 얘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변수에 대한 건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다른 스태틱 메서드 호출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달리다 메서드 안에 이 멈추다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는 그거니까 같은 클래스 내니까 그냥 이렇게만 호출해도 돼요. 되죠? 근데 이거 스태틱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드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자신 호출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당연히 그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스태틱 되죠?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스태틱이 아니라면 얘는 안 되겠죠.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얘가 이 메서드가 만들어진 시점에 얘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순간 만들어지니까 가장 먼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인스턴스 힙 영역에 있는 얘네들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쓸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자바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해주잖아요. 얘는 실행하면 그냥 뭔가 실행이 딱 돼야 되는데 그 실행한 시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에러로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끼리는 서로 호출이 가능하지만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일반 메서드는 호출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얘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는 일반 메서드죠.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에요. 이 보이드 멈추다는. 그쵸?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건 어떨까요? 얘는 되죠. 얘가 만들어진 시점에 얘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달리다를 호출을 해보면 뭐라 안 해요. 근데 보면 자바가 표기를 살짝 바꿔서 해주는 거 보이시나요? 스태틱들은 살짝 눕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이거는 스태틱이야. 아주 최소한의 힌트들을 이런 뭐 기울기를 눕힌다던가 아니면 변수의 이름 썼을 때 색깔이 다르다던가 이런 거. 지역 변수도 보면은 이 안에서 만들면 변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이런 노란, 약간 갈색깔?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힌트들을 이클립스가 이미 많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게 어떤 애인지 어느 정도 유추도 가능한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냅두고. 자, 지금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스태틱 메서드로 달리다가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뭐 그냥 값을 일단 넣어 놔 볼게요. 아무거나. 없으면 0 나올 거니까. 자, 이 상태인데 보세요. 지금 객체를 만들었고 리모컨을 연결을 했죠. 그 리모컨을 갖고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 눌러서 이 메서드를 실행을 했어요. 얘는 지금 스태틱 메서드가 실행이 된 거죠. 어떻게 알아요? 네, 살짝 누워져 있죠.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자, 근데 보세요. 노란 줄이 떠 있어요. 근데 실행을 하면 잘 나와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노란 줄이 왜 있을까요? 자,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요, 대충 뉘앙스만 파악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죠? 그냥 가져다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도 얘를 완벽하게 해석하진 않아요. 번역기에 가져가서
뭐라고 해요? 네. 지금 스태틱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니까 너 이거 정적 메서드인데 객체화 인스턴스로 호출했어, 객체화해서 호출했어, 이거는 객체화하지 말고 호출해야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행시켜주죠.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니까. 왜냐면 또 그림이 나오겠네요. 얘가 객체가 만들어져서 메모리 할당을 받고 얘를 가지고 호출했는데, 얘가 호출된 시점에, 요 안에서 메서드가 호출된 시점에 얘네들은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하지만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선호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로 호출을 할 거면 애초에 이런 객체 만들지 말고 이렇게 클래스에다가 직접 일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수업 시작하고서부터 이걸로 시작해서 설명들을 쭉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얘한테 왔죠. 그래서 얘만 알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근데 이런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면 앞으로 뭔가 더 만들 때 스태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거 한 줄이라도 이거 암기하세요. 이건 암기로 해도 돼요. 어차피 막 엄청 많이 쓰진 않으니까. 네. 스태틱 위치는 아무데나 위치? 위치. 이 순서요? 그러니까 스태틱이 무조건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자바에서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벗어난 코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스태틱 변수를 이 클래스 밖에다 만든다. 자바엔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 안에 있는 건데, 어떤 코드든 스태틱이든 뭐 인스턴스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 안에 갇혀야 돼요. 일단은 이게 기본인데, 이게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클래스가 무조건 자동차가 아니라 메인과 여기 네. 메인과 메인 메서드 사이 이런데 사이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데나 이 사이에 클래스가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스태틱이? 네, 쓸 수 있죠. 얘도 그냥 하나의 클래스예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런 클래스처럼 얘도 그냥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해볼까요? 뭐 퍼블릭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냥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 메서드 만들면 만들 수 있죠. 필드 또한 마찬가지. 스태틱, 인트, 뭐라 그럴까? ag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테스트 안에서는 저 ag 갖다 쓸 수 있으니까 ag는 10 이런 식으로 값도 넣을 수 있고, 얘를 출력하겠다, ag 출력하겠다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돌아가는 건 얘여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얘를 호출을 해주긴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건 지우고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F11로 실행하는 건 얘니까 이 안에서 한 번은 호출을 해야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인 메서드가 이 메인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로 와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바뀌었으니까 그냥은 못 쓰는 거니까 지금 스태틱 메서드죠. 그럼 클래스한테 일 시키면 되는 거고, 이러면 아예 뭐라 하는구나. 이거는 잠깐만요. 얘가 메인이어야 되긴 하겠다. 그러면 main2.test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방금 뭐라고 한 거냐면, 이 메인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 하나가 필요해 라고 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작업하는 게 엄청 특별한 클래스를 만들고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던 클래스 똑같은 거 만든 거고, 그 안에다가 똑같이 메서드 만들고 한 건데, 이제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실행을 위한 영역이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고, 그런 겁니다. 다 가능하죠.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 스태틱 배운 것까지 포함해서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열어 드릴 거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얘네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6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 6개가 열렸을 거고요. 얘네를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까지 쉬세요. 문제 푸셔도 되고. 5분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 더 드릴 거니까 수업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